회의 공통에서는 다른 건 열심히 하시면 되고 14번은 나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14번 잘 못 풀 것 같아요. 만약에 14번 못 푼 사람은 해설 보고 좀 베껴봐. 일단은 이런 스타일은 진짜 케이스 분류를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일단 열심히 해보시고 13번을 좀 다른 각도에서 조금 풀어볼게요. 13번. 어쨌든 이게 이제 구평에도 아주 쉬운 소재로 나왔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 그냥 요즘 수능에서 그냥 계속 나오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런 걸 이제 풀 때 면접 공식이나 이런 거 적극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빼기 함수에 대한 해석 그거는 이제 우리 3월 모의고사나 이게 나도 정확하지가 않은데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월인가 4월인가에 빼기 함수를 해석을 했을 때 좀 쉽게 나오는 이제 면적에 대한 함수 높이차로 해석하는 게 있었어요. 4월인가 보다. 4월 5월이었나? 하여튼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좀 난이도 있던 게 있어서 이제 그런 형태가 있었고 이것도 빼기 함수에 대한 함수값의 높이차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2차 함수랑 직선의 관계니까 이걸 3차 함수로 해석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려운 건 아니야. 너희들 해봤으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걸 굳이 빼기 함수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 0과 4를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것만 나와있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을 여기 P 그 다음에 여기를 R 그 다음에 여기 Q 그 다음에 여기 4까지가 여기가 Q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 B 면적으로 치면은 이제 A가 2B 이런 상황이에요. 자, 2차 함수의 성질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있으면 요점과 요점에 항상 가운데에서 순간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얘가 어쨌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점이 여기가 이제 등간격이 되는 상황이 있어. 그래서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함수를 다시 빼기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게 되면 요 점과 요점에 이제 기울기가 2가 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 그러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2니까 2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이 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2가 되는 점. 넘어가면 x는 1이 나오네. 그럼 1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 됩니다. 빼기 함수로 했을 때 만나는 점과 여기 만나는 점 기준으로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빼기 함수를. 그러니까 지금 뭘 한 거냐면 이 함수를 fx라고 하고 이놈을 gx라고 했을 때 hx라고 하는 애를 fx 빼기 gx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만나는 점 여기 x는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면적이 이제 대칭이 되죠. 여기가 2분의 a, 여기 2분의 a, 그 다음에 여기 b랑 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이제 면적이 같다라는 거를 이제 3차 함수 입장에서도 해석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오바 해석인데 이게 이제 면적이 같다라는 걸 가지고 항상 확장이 되는 게 이 면적이 아니고 함수값의 높이차로 언제든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정적분 값이 함수값의 높이차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3차 함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극대를 가는 거니 3차 함수를 여기 변곡점 입장에서 올라갔다가 이 면적만큼 올라가는 거지. 올라갔다가 이 면적이 같으니까 이렇게 딱 내려가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대충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3차 함수의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보시면 3차 함수 여기 변곡점이고 근과 극대 이 비율이 항상 이제 있는 거예요. 1대 루트 3의 비율이야. 여기 x가 1이고
여기가 4기 때문에 이 간격이 3이에요. 이게 3이니까 이만큼 길이가 3이라서 여기가 루트 3이 됩니다. 1대 루트 3의 비율. 그러니까 이 좌표가 1 더하기 루트 3이 돼. 여기가 기준이 1이라서. 그래서 여기 만나는 P의 X좌표가 1 더하기 루트 3이 돼요. 뭐 이걸 알면은 뭐가 좋습니까? 하면은, 다른 걸 이제 물어봤을 때는 이제 이 X좌표를 실제로 구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면적만큼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제 이런 걸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뭐 계산은, 이게 뭐 계산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물은 게 Q의 Y좌표를 물어봤거든. Q의 Y좌표를 이제 구하려면 이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애니까 R이 됐든 아니면 여기 P의 X좌표를 구해줘야 돼. 근데 P의 X좌표를 구해서 여기 P의 Y좌표를 구하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2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좌표가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 기울기가 2니까 x 빼기 1 더하기 루트 3에 루트 3을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뭐 이런 방식의 해석은 뭐 언제든 이제 필요할 수는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좀 뭐 번거로울 수는 있는데, 항상 요 면적이 같다라는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정적분의 이제 값이 0이다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 말고, 항상 함수값의 높이차, 함수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를 해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진짜 풀었니? 내가 기억이 없지? 왜 이 해설을 해줬는데 기억이 없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했다고 하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한 번 더 할까 그냥? 반응이 별로 없네. 자, 21번, 22번 먼저 해봅시다. 22번. 뭐 항상 다 같은 관점에서 얘기를 해줄게. 22번도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제 대충 때려 찍는 느낌으로 이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지난 시간이지. 아니, 또 오래됐구나. 3주 됐나? 9평 보기 전이었으니까 2주 된 것 같은데. 자, 해석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잡는 거는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요것만 일단 적당하게 분리를 해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힌다 그랬어. 그리고 이 문제를 이제 읽어봤을 때 X좌표, Y좌표는 명확하게 드러나요. 항상. 자,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상수 a, b에 대해서 이건 또 x가 2보다 작을 때만 직선으로 정의가 되어 있네. fx가 직선인데 ax 더하기 b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0에서 4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목적은 x가 2보다 작을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의 함수를 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 함수가 뭔가 다른 걸로 바뀔 것 같아. 그 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 그 마지막에 있어, 항상. 그래서 걔를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gx를 봤을 때 0에서 x에 또 평행이동을 했네. t 빼기 이만큼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ft에서 t의 제곱을 하고, 와, 이거는 뭐 그냥 그래프 그리라는 게 아니지. 이거는 그리지 말고 그냥 분석만 하시오 이거야. 이렇게 들어간 거는 수능에서도 몇 번 썼는데, 이걸 그리는 게 아니고 부호변하고 그냥 아주 심플한 것만 구하세요. 판정을 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냥 미분합시다. 자, 얘를 미분하시면 f의 x 빼기 2가 되고요. f x 빼기 x 제곱의 10제곱이 되고, G0은 0이네. G0은 0. 이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박스로 가봅시다. 알파에서 무한대까지를 봤을 때 개구간이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애가 0이 경계고, 그 다음에 g의 2가 경계인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제 정보가 이게 0이 요거랑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러면 X좌표 입장에서 0이 중요하고 2가 되게 중요하죠. 이 X좌표 입장에서. 그 다음에 함수값 입장에서는 0이 중요해. 이렇게 0이 중요할 것이고, X좌표. 0,0을 지나가는 이 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선 입장에서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음의 실수 알파가 존재한다. 일단 이게 극소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얘보다는 작아지면 안 되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G2가 경계가 된다면 뭐 이런 정도가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 상상을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극소와 극대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이 GX에 대한 그래프를 대충 여기다 그려놓은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뭐 0과 2를 집어넣겠지. 뭐 0을 먼저 집어넣읍시다. 자, 0을 집어넣으면은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데랑, 그 다음에 F의 0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돼요. 자, 이게 극소가 되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다항함수 구조의 다항함수의 거듭제곱이니까 다항함수 구조야. 다항함수 구조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미분이 가능할 거고, 극소가 되려면 요 놈은 부호 변화를 못 시키죠. 요 놈은 0의 오른쪽 왼쪽으로 가봐야 얘는 항상 플러스니까 부호 변화를 못 시켜. 이게 부호 변화를 시키는 근이 돼줘야 돼. 그럼 직선에서 근은 뭐 하나밖에 없죠. 그럼 직선이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fx라고 하는 애는 뭐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고 x 더하기 2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나오네. 자, 뭐 이렇게 됐고, 이런 상황이고, 부호 변화 따졌고, 그 다음에 뭐 직선 입장에서 fx를 살짝만 그리면 마이너스 2에서 뭐 이런 느낌으로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 a도 양수인 것까지는 알겠네요. 극소가 돼야 돼. 이건 양수라서 얘가 f의 마이너스 2를 스쳐 지나갈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2에서도 극대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줘야 돼. 여기다 또 2를 뭐 한번 집어넣을까요? G'2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F의 0은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0을 집어넣으면 2a가 돼요. 2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F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0이 돼야 돼. 극대가 돼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f 함수 자체가 다항함수 계열이니까 fx가 이제 2까지는 되어, 우리가 이제 0에서 2보다 작은 쪽은 fx를 직선으로 알고 있지만 2보다 큰 쪽은 알 수가 없어. 2보다 큰 쪽을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묘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제 판정을 잘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친다면 이게 직선이고 이게 뭔가 함수에서 마이너스 x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열제곱을 하면 이게 플러스, 어쨌든 전체가 플러스 상황이 되고 직선이고 플러스면 이게 뭔가 이제 그래프 자체가 계속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거든. 이렇게 되면 안 돼. 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 올라갈 수가 없어.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를 뭐 음수로 만들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뭐 내려갈 수는 없는 거고,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지. 상수함수가 돼버리면 돼. 그럼 상수함수가 된다는 건 이게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고, 기울기 함수에서 0이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이쪽에서 그러니까 2에 대해서 이쪽은 2a라고 하는 0이 될 수 없는데 이쪽은 0을 만들 수가 있죠. 여기에 있는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이 돼버리면 돼.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클 때 x제곱이 돼버리면은 0을 만들어버리면서 기울기를 0으로, 어쨌든 이 자체를 다 0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상수에 대한 부분은 수능이 이제 꽤나 많이 나왔어요. 미적분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를 이제 이거를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a가 돼요. 그러니까 4a 빼기 4도 얘가 0이 돼줘야 되니 a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그 2보다 큰 범위에서는 x제곱이 되고. 하여튼 뭐 이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도 그냥 뭐 옆에 있으니까 풀어봅시다. 21번도. 자, 이것도 잡아봐. 이것도 잘 보면 이게 여유가 있어야 보여요. 뭐 그 큰 거를 보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모든 A1을 구하라라는 문제랑 정해져 있는 수열을 찾는 거는 이게 문제의 시작점이 좀 달라. 마지막에 구하라고 한 게 21번이 A10의 값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열이 고정이 된 거예요. 여러 개의 수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재빨리 찍어야 돼. 자, 일단 등비 수열이랍니다. 등비 수열 A인데 절대값 A3과 절대값 A4랑 절대값 A5 이렇게 된 애랑 A4랑 A5랑 A6에 이게 뭐야? 큰 값. 큰 값이 2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 똑같이 나온대요. 희한하네. 자, 일단 첫 번째 등비 수열 꼴을 잡아야 되는 거면 우리 꼴 초항하고 공비 찾으면 돼. 초항 A1 혹은 뭐 R 얘를 찾아야 되는데 요 R에 대해서는 정보가 당연히 일단 뭐 정확한 값은 몰라도 음수 이거는 알겠죠. 일단 음수를 찍고 갑니다. 음수를 찍고 가는데 자, 이게 여기 요놈과 요놈 정보의 일단 공통 부분을 생각을 해봐요. 3과 6은 따로 놀고 4와 6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으니 4와 6이 뭔가 결정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냥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공비가 일단 음수인 상황이 되면 상황은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A3까지 여기다 그냥 슬쩍 뭐 집어보면은 A3도 당연히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 중에서 하나가 당연히 2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던 아니면은 이제 플러스 2가 되던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큰 값이 2가 나왔으니까 큰 값이 2가 됐으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쪽으로 가면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만약에 이쪽이 이제 2가 된다면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해야 돼. 그럼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왠지 뭔가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잘 찍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절대값 씌워서 작은 값이 2가 돼야 되는 이 상황 여기 세 개, 이 세 개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절대값을 씌워서 이제 제일 작은 값이 2가 되려면 이쪽에서 이제 큰 숫자가 이제 작은 숫자로 내려오면서 이제 공비가 이제 1보다는 작은 숫자로 큰 숫자에서 마이너스 거쳤다가 이렇게 왔을 때 절대값까지 하려면 여기 5가 이제 핵심 포인트 부분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2가 되는 걸로 잘 찍으시면은 뭐 금방 풀리잖아요. 뭐 A5가 2가 됐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A1과 A9에 대한 얘기가 들어갔어요. 이게 조건이 등비 중앙에 대한 세팅이지. 등비 중앙. 왜냐면 A5가 2니까 이게 4칸 양쪽으로 간 거라 같은 어떤 이제 공비라고 하면 안 되는데 같은 값만큼 곱해주고 나눠진 거야. 우리가 연속된 이제 뭔가 3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팅을 할 때 세팅하는 방법이 A, AR, AR 제곱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A, R, R분의 A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죠. 이거는 그냥 취향 나름이야. 그럼 얘를 이제 2를 가지고 2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적당한 4칸에 대한 공비를 뭐 T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세팅하면 얘는 2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T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이게 첫 번째 좀 눈치를 잘 봐갖고 여기 A5가 2라고 하는 거를
찾아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거에 대한 이제 A4랑 A5가 두 개가 이제 동시에 껴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뭐 2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서 그럼 이제 뭐 만약 뭐 실패할 수 있어 여기를 2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를 2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뭐 이제 절대값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커지든 순차적으로 작아지든 해야 되는데 모순이 바로 생기잖아요. A4가 뭔지 몰라도 2가 됐다면 이제 공비가 1보다 크든 작든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2보다 어쨌든 절대값이 작은 애가 떠버리니까 A4가 2인 거는 안 돼. 그래서 뭐 A5가 2다라고 판정을 내려줍니다. 이 촘촘하게 케이스 분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때려 찍어서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이제 세이브되는 시간이 정말 커. 그걸 평상시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뭐 이 정도 하고 4회로 넘어갑시다. 일단 4회 공통으로 쭉 가봅시다. 뭘 해야 되나? 일단은 12번도 문제가 상당히 괜찮고 대칭성, 주기성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직선 그어서 하시면 되고 13번도 이제 도형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재미있는 세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런 거는 이따가 시간 봐서 설명을 하든지 할게. 일단은 요거 설명했으니까 15번을 먼저 갑시다. 4회 15번. 4회 그래서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추석 때 15번 같은 이런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얘를 뭐 이제 순방향으로 추적하냐 아니면 역방향으로 추적 이런 거 가지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이걸 처음 시작하는 그 위치를 어디를 잡느냐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 모든 문제에서 시작점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포인트를 잡는 것만 뭐 그냥 포인트 잡는 것만 그러니까 중간 푸는 거는 안 하더라도 처음 시작점만 잡아주는 거 뭐 한 30개만 연습을 해도 그냥 충분히 그냥 감각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나도 문제를 좀 보고 있어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이거를 테마로 잡아서 들어갈지. 자 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네. 자연수. 이 조건이 상당히 센 겁니다.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 그 다음에 자연수 K에 대해서 A, N 더하기 2라고 하는 애가 케이스가 나눠지기를 A인분의 12 그러니까 적당하게 얘가 작으면 뒤집어 갖고 12로 나눠주고 아직은 느낌이 안 오는데 3배를 해주래요. 근데 기준이 또 AN이고 항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게 AN, AM 플러스 1, AM 플러스 3개의 항에 대한 관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돼요. 3배를 하던지 이게 이렇게 큰데 그 다음 항을 3배를 해서 그 다음 항을 또 만들래? 근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A5 빼기 A4가 일단 9인데 관계로 보면은 A4 더하기 9. 그래서 차로 봐도 되고 뭐 이제 이런 합에 대한 구조로 봐도 되고. 자 그럼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A1부터 하면은 정말 미련한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A5니까 기준을 A3부터 잡고 가야지. 왜냐면 A3,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A3부터 잡는 거예요. 그래서 A3이 기준을 잡는 거죠. A3이 K보다 크냐 작으냐 이게 아니라서 먼저 해볼게. 이게 K보다 크게 되면 이렇게 되면 A5라고 하는 애가 요 밑으로 가서 이게 3배의 A4가 됩니다. 그죠? 그 위에 있는 거랑 엮어서 보면 그냥 괜히 넘겼네. 자 일단 뭐 이렇게 넘겨서 하면은 이 A4가 9가 되버리죠. 그냥 연립하는데 모순이 되지. A4가 2분의 9가 되면 안 돼요. 자연수. 이 조건 때문에 모든 항이 자연수라서 탈락. 그럼 A3은 K보다 작습니다. 자, 그래서 A3은 K가 아직 뭐 어떤 숫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A5라고 하는 애는 이거 실수가 일어났으니까 조심해야 돼. A3분의
12가 돼요. 여기 3분의 12. 이게 지금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부정방정식을 풀게 돼. 그럼 뭔가를 곱해서 12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A5라고 하는 애는 일단 9보다 커야 되죠.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최소 숫자를 잡으면 10이 돼야 돼. A5는 이게 자연수 더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뭐 10이 아니고 이게 그래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2가 돼야 되고 얘가 1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 숫자들에 대해서 감각을 잡는 게 실제로 막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한 방에 막 하고 이렇게 풀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수라는 이 조건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숫자에 대한 감각도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이 곱에 대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수 형태로 또 볼 줄 알아야 돼서 하여튼 뭐 이런 것만 그냥 여기까지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면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 다음부터도 이제 또 나눠갖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작점이 어려워. 그래서 이 시작점에 대한 문턱만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은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됐고 일단 시간이 되면 다시 뭐 풀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뭐 해볼까? 14번 해볼까요? 14번. 바로 그 앞장에 있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이고 그럼 대충 이렇게 됐고 0과 2에서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이 변곡점 알려준 거지. 0과 2에서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1 여기가 0, 2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보면은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2차 함수의 꼭지점 위치가 1이 되는 이런 상황. F'. 이번에 fx. 이 정도 느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gx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게, 그래서 식이 나오면은 뭐 식에 대해서 최대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3차 함수에다가 이제 kx를 더해놨고, 그 다음에 얘는 3차 함수를 뒤집었어요.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돼 있고,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일단 이렇게 돼 있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가 뭐 미분 가능이 아니고 얘가 연속이에요, 연속이면 일단 하나 무조건 집어넣지. 0을 집어넣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0 집어넣으면 x는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요. 0을 집어넣으면 f0. 요거 0이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f0. f0은 0이구나. 자, 이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 미분계수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같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데 가조건에서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자, 가조건은 이제 g 함수의 왼쪽 미분계수. 그러니까 g의 0의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에다가 2를 더해야 돼. 자, 그냥 미분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하면 g'x라고 하는 애가 f'x 더하기 k가 되고 마이너스 f'x가 돼요. x가 여기 등호는 빠집니다. 미분이 지금 뭐 연속 상황이니까 미분이 가능한지 모르고. 자, 이걸 그냥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f' 왼쪽에서 오는 거 0 더하기 k. 이게 뭔 식인지는 모르겠어 아직은. 근데 뭐 f' 0 더하기 2 뭔가를 푸는데 필요하겠죠. 자, 뭐 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나 조건으로 가봅시다. 함수 gx가 구간 m에서 무한대까지 gx가 얘가 증가해야 돼요. 자, 증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g의 함수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어떻게 g'에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함수 자체를 상상하는 게 막 얘 머릿속에 막 떠오르지는 않잖아.
그러니 당연히 얘를 가지고 판정하는 게 좋죠. 증가니까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게. 그 기준은 이제 m이라고 하는 데를 찾아야 돼. m을 근데 찾아봤더니 여기 밑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대충 그리면 됩니다. 자, x좌표로 마이너스 1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최초에 이제 제시한 변곡점 x는 1,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한 위치가 될 거고, 자, 요 놈은 이제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그 다음에 이차함수 뒤집은 거. 이차함수 뒤집은 거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여기서 이제 양수 쪽에다 그림을 그려줘야 돼. 이쪽에다 양수 쪽에.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는 불완수가 될 수 있습니다. 0에 대해서는. 그럼 대충 이제 요 놈은 이차함수가 최고창의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가 다시 붙어서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대충 이렇게 그려요. 여기 1에 대해서 변곡점이니까 이렇게. 하늘 없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고, 그럼 얘를 이제 뒤집은 애가 이렇게 원래 있던 이게 F'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애가 F'인데 요 부분을 적당하게 평행 이동시켜. 얘를 적당하게 올려요. 올려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0보다 큰 상황이 되고 요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 그냥 뭐 고정해버립시다. 자, 요 상황에 대해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애가 f의 마이너스 3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f의 마이너스 3. 자, 지금 이게 붕 떠있는 게 좀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경계성 함수라고 해서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이쪽은 경계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끝없이 올라가는 거고, 얘가 아주 아름답게 뭔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 이 상황이 돼야죠, 이렇게. 이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증가가 되는 거고, 이 상황이 되려면 이게 딱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F'이죠, 사실은. 요 놈이 이제 A의 X 빼기 1의 제곱 형태로 이렇게 된 애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F0이 0인 거, 요 조건까지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뭐 이거는 하여튼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간다까지 조건을 이용합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뒤에 거 안 했구나. 21, 22? 21은 뭐 도형 문제 그냥 열심히 또 그냥 사인 법칙 하면 되는 문제니까 오늘 뭐 넘어가고요. 일단 22번을 또 해봅시다. 4회 22번이야. 자, 봅시다. 22번. 3차함수 fx네. 그래서 잘 만든 문제 같아요. 3차함수라서. 무슨 말인지 알지? 실수 t에 대해서 fx랑 접선에 대한 얘기고, 뭐 접선,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적당한 점에서 t를 잡아갖고 여기서 접선을 만든다. 뭐 여기서 접선을 만든다. 이 t라고 하는 점을 경계로 해서 접선을 갈아타면 됩니다. 자, 요 표현은 이제 이미 평가원 수능에서 나왔어. A가 B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모든 실수 A, B가 부등식 A에서 B까지 GX 더하기 EX. 여기 요 놈이 이렇게 돼야 돼요. 좀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뭐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얘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고, 아니 그냥 전부 다 임의의 A, B니까 어떠한 점을 아주 그냥 좁게 잡든 넓게 잡든 0이 나오면 안 돼. 양수가 돼야 되니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은 제일 좋고,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요 하면 이제 이거를 수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뭐 논술 같은 데서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자, 얘를 그냥 할게. 적분을 해. 그러니까 이 식을 다루는 거를 이제 도함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본 건데, 속에 있는 함수로.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식 그대로 봅니다. 왜냐면 이게 뭐 얘는 미분한다고 이게 양수가 돼야 되나? 뭐 여기서 이제 좀 혼란이 올 수 있는데,
자, 뭐 그냥 써요. 라지 G에 여기 B, A를 집어넣어. G, B 더하기 2B. 물론 빼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부동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 라지 G, A, 그 2A. 이렇게 되죠. A가 B일 때. 이게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함수를 y는 라지 gx 더하기 2x가 증가 함수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큰 걸 집어넣은 게 커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를 미분을 하지. 미분해서 gx 더하기 이걸 적분해야 되는데 아니구나. x제곱으로 가야 되네. b제곱 a제곱 이렇게 되네. x제곱 2x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고 너무 당연하게 뭐 속에 있는 거 양수해야지 이 생각을 하면 제일 좋아요. 자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이게 다 성립하는 게 아니고 t의 범위가 있네. 그럼 t의 입장에서는 t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t는 x좌표가 되는 거고 1과 마이너스 1이 아주 중요한 이제 입장이네요. 그리고 기울기 입장에서 gx가 3차 함수인데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 있고 직선 나오면 어떻게? 당연히 이게 접하는 상황을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 우리 2x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2x를 여기다 그냥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2x를 그리고 3차 함수를 여기에 접하게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한번 그려봐요. 한 군데서밖에 접하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최초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일단 뭐 이런 데서 이제 접하게 해봅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지. 이렇게 그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봐요. t를 잡아.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오다가 직선으로 가면은 이게 크로스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만족을 못해. g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x보다 항상 큰 게 아니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오다가 직선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뭐 접하더라도 2x보다 항상 큰 상황이 되니 문제가 없네. 이렇게 접해도 되고 접해도 이런 거 다 되네. 이렇게 되는데 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이제 얘랑 기울기가 같은. 그래서 항상 평균 변화율 나오면 순간 변화율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돼도 항상 크죠.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조금만 작아져도 여기 살짝 1보다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2x보다 항상 크게 되지를 않아. 그래서 이런 점들의 포인트가 이게 접하는 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뭐 그러고 나서 뭐 식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이 x랑 이제 만들 건데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만나는 점이 2가 되는 거지. 근의 합이 여기 변곡점이 어쨌든 1과 마이너스 1에서 기울기가 같은 점으로 변곡점이 x는 0이 돼요. 식 자체를 a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뭐 bx 더하기 뭐 c 이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도 뭐 괜찮은데 뭐 하여튼 변곡점의 위치랑 뭐 이런 점을 좌표를 우리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1에서 접하고 이렇게 되고 최고창의 개수는 아직 모르니까 뭐 그냥 a를 넣습니다. a를 넣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하면 되죠. 얘가 0에서 2까지 dx가 일단 6 이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fx dx의 이거의 최소 뭐 이제 이것도 어차피 뭐 경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뭐 여기에서 이 점을 가지고 뭐 이렇게 더 쏠 수도 있는데 딱 원하는 거는 얘랑 얘가 같아지는 이 상황이 딱 경계가 되는 거니까 이거에 최소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고정된 함수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마지막에 그냥 계산으로 때려 넣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걸 계산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 그냥 할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 계산을 조금 쉽게. 지금 이게 근이 이제 2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나머지 근이 하나가 없지. 그래서 좀 불편해요, 계산하기가. 어차피 다 전개를 해서 이제 우리 배웠던 거 두근 적분이라고 근이 두 개가 생기질 않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근을 이제 1을 만들어도 뭐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요걸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저쪽으로 fx 빼기 마이너스 2x 얘가 a의 x-1의 제곱에 x 빼기 2가 되고 사실 같은 내용인데 0에서 2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지만 요 놈은 계산이 별로 안 어렵지. 0에서 2까지면은 뭐 이게 4가 나와버리니까 4라고 하는 애를 그러니까 음수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가 되니까 0에서 2의 fx dx 4하기 4라고 하는 애를 얘를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된 거니까 얘의 의미 자체가 여기 사이에 있는 0부터 시작해서 여기 면적이 되는 거지. f에서 마이너스 2x를 뺀 거니까 양수 값이 나와서 면적이 돼요. 하필 변곡점이 여기 있어서 그냥 약간 테크니컬하게 우리는 이 면적 공식을 얘를 쓸 수가 있어. 여기 위쪽을 쓰기가 뭐 어렵지 않죠. 4분의 최고창의 개수에다가 간격의 4제곱이야. 2의 4제곱. 근데 면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지금 현재 음수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고 여기 밑에 삼각형을 또 구해주면 됩니다. 밑에 삼각형. 얘는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f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2a가 돼요. 여기 마이너스 2a야. 삼각형의 면적은 윗변이 마이너스 2a에다가 곱하기 여기 높이가 2가 돼요. 그러면 6a, 마이너스 6a가 되네. 면적이. 이걸 이용해서 이제 a 값을 좀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 이거 어차피 구해봐야 뭐 a가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근데 최종적으로 또 구해야 되는 게 또 마이너스 2에서 또 2야. fx dx를 또 구해야 돼요. 근데 또 이게 또 귀찮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구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 더하기니까 빼기 2x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값을 구해놨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이용해서 2 잠깐만 이게 또 안되네. 마이너스 2에서 2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얘를 집어넣으면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요식이니까 요식을 집어넣은 거면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대칭 구간이 이제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홀수항들을 날려버리고 짝수항만 가지고 계산을 하기가 조금 더 낫긴 합니다. 하여튼 뭐 마지막에 계산이 있어서 그냥 뭐 조금 테크니컬한 방법을 고민을 해봤어요. 그냥 뭐 계산을 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공통은 뭐 요정도 하고 그다음에 미적을 해석을 해봅시다. 미적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죠.
그러니까 3회 28번은 했나? 설명을? 했어요. 했어? 이것도 뭐 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왜 했지? 한 거 맞니? 아, 했어?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뭐 근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29번 해볼까요? 뭐 어렵지는 않은 건데 이게 이제 뭐 요즘 대세잖아요. 29번 인치랑 30번 둘 중에 하나가 계속 나와서 AN이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뭐 대소 비교를 계속 해야 돼요. 자연수 K에 대해서 AN이 수렴하도록 하는 애를 찾는 방법을 뭐 그냥 하자면 그냥 빨리 집어넣는 거지. K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느낌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K5 그냥 간단한 형태가 아니고 막 함수 형태 구조가 들어갔다면은 좀 복잡해지니까 이걸 일부러 조금 어렵게 함수로 바꿔서 풀어볼게요. 함수로 바꿔서 푸는 거는 뭐 별거 아니야. 이게 K랑 비교 대상이 K랑 O랑 2K 빼기 5, 이 세 개에 대한 관계거든. 그 중에서 제일 큰 놈이 제일 세게 어쨌든 작업이 되는 거니. 자, 해봅시다. O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Y는 O. 그 다음에 Y는 K. Y는 K. 만나는 점이 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대소 비교는 항상 절대값으로 가야 돼요. 2K 빼기 9. 그러면 대충 4분의 9. 만나는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2K 빼기 9가 5가 되는 거. 넘어가면은 14가 돼서 7이랑 만나기도 하고 여기 7이랑 만나기도 하고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나는 점도 찾아줘야 돼요. 넘어가면 4가 되니까 2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큰 놈이 제일 센 거라 이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K랑 2K 빼기 9가 또 같아지는 이쪽 라인에서 또 같아지는 애가 또 있죠. 여기서 같아지는 애는 넘어가면 K는 9가 되겠네. 여기 9.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바뀌는 이 상황이 돼요. 제일 센 놈이 어쨌든 가장 강하게 들어가니 만약에 K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놈이 제일 센 거지. 그럼 발산을 합니다. 이 놈이 제일 세니까 발산해버리지 구조가. 그럼 2가 되면은 이제 힘이 비등한 애가 생기게 돼요. 5랑 얘가 같아지니까 잠깐만 2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2가 들어가면은 이게 발산하는구나. 2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양수가 되면서 2도 안 되고 안 돼. 3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숫자를 그냥 막 집어넣어갖고 빨리 판정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맞는데 조금만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함수 형태로 이걸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3을 집어넣으면 이 놈이 제일 센 상황이 됩니다. 3을 집어넣으면 K에다 3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수렴을 해요. 그럼 3, 4도 되고 5도 여기서 K가 5가 되면 얘가 1이 되니까 얘도 되고 3, 4, 5, 6, 7, 8까지 가는 거 9부터는 이제 이쪽으로 9보다 큰 10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또 너무 세져 버려갖고 이제 발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9까지가 아마 그러니까 9가 되면은 얘가 이제 같아지죠. 같아지면서 수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30번. 이거는 관찰을 잘해야 돼. 그냥 모양을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주어져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수투에서도 뭐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이거는 뭐 주기성에 대한 얘기죠. 한 칸을 뭐 가면은 4만큼 올리는 연속 함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0에서 1까지
fx dx가 1이고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x의 fx dx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식은 라지 fx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식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애가 24에 0에서 1의 fx에 라지 fx의 x 더하기 1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모양을 바꿔줘야 돼. 모양을 바꿔주려면 일단 요 놈이 좀 이상한 놈이니까 쟤를 뭔가 뜯어 고쳐줘야 되죠. 0에서 1까지를 적분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라지 fx 더하기를 강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0에서 x 더하기 1까지 fdt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연립형이야 항상. 여기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이제 몽창 끌어다가 이제 정보들을 바꿔줘야 돼. 근데 지금 뭐 0에서 1로 다 0에서 1로 끊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0에서 1로 fdt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1에서 x 더하기 1로 이렇게 봐주는 게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렵죠. 요 놈은 1이니까 바꿔주고 요 놈을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줍니다. 빼기 1 빼기 1 더하기 1 그럼 이제 f에 t 더하기 1이 나오니까 요 놈 대신에 fx 더하기 4로 바꿔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라지의 f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를 요 놈을 모양을 이제 바꿔서 요 놈을 바꿔서 라지 fx라고 하는 기존에 있던 모양의 요 놈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4x 더하기 1로 뭐 여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접근한 거예요. 4를 얘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이 모양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라지 fx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라는 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또 역산이 들어가지. fx 4x는 여기서 계산이 돼. 요 놈도 있고 요 놈도 있어. 마지막에 요 놈 하나 있거든. 다시 쓰면 0에서 1까지 또 그냥 우리 역산 구조에서 많이 하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2분의 1의 라지 fx의 제곱으로 0에서 1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0 집어넣으면은 0이고 1 집어넣으면은 여기 1이 돼서 들어가시면 돼요. 실제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형태는 되게 고전, 정말 오래된 수능에서 나오고 최근 형태에서는 뭐 나와봐야 뭐 사실 약간 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한데 우리 구평에서도 뭐 그냥 모양을 바꿔서 뜯어 고쳐갖고 푸는 연립 형태는 이제 문제가 나왔었잖아. 근데 그거의 예전 버전이에요. 옛날 버전. 모양 조금씩만 바꿔가면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미적분에 있는 거 또 해볼까요? 미적분에 4회에 28번은 좀 과해. 28번은 좀 너무하다 싶어. 그래서 28번은 그냥 해설을 보고 이렇게 좀 베껴 써보세요. 28번은. 딱히 막 뭐 엄청 감동을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니야. 좀 억지스럽게 좀 돼갖고. 근데 이제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합시다. 수능에는 여기까지는 나왔어요. 수능에는 f의 x 더하기 1 빼기 fx 요 구조. 이거를 이제 보는 방법은 당연히 x에서 x 더하기 1까지 f't dt 자, 이런 게 있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얘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문제에서 사실은 이게 힌트로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뭐 f 뭐 구간을 이렇게 할게요. 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이게 목적 자체가 이게 도함수의 적분이 아니고 그냥 f의 이제 정적분 인테그랄이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상황이 다르죠. 차원이 달라. 차원을 하나를 더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 돼. 근데 봐라 요거 잘 봐봐. 요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이거랑 같은 거 이해돼요?
인테그랄 요 놈이 속에 들어간 거랑 밖으로 나온 거랑 같아.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냥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쉽죠? 근데 요 놈은 라지 fx 더하기 1 빼기 라지 fx인데 얘를 미분한 게 그냥 왼쪽에 있는 게 되지. 별거 없죠. 저기 있는 저 인테그랄 표현이 밖으로 나와야 되니 결론은 이 차원을 만들려면은 양변을 적분해야 된다. 가 핵심이었어. 양변을 적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한 단계가 그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이런 것도 나왔어요. 요걸 만들어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나왔었어. 그래서 이런 게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뭐 이게 기출 문제 있어. 요 구조가.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이제 문제에 있었어. 그래서 얘에 대한 뭔가 식이 뭐더라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나왔나?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얘를 양변을 적분해서 왼쪽을 만들고 얘도 적분을 해서 뭐 적분상수를 x분의 1 더하기 c로 만들고 이런 구조가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구조야. 여기까지가 딱.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좀 심하게 정말 심하게 와 이거 모양은 나도 한참을 헤맸는데 4x의 f에 2x 빼기 x fx 얘를 x에서 2x에 x t ft 이렇게 봐야 되거든. 어려워. 그래서 구조가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된 걸 미분한 형태인데 양변은 적분을 해야 돼요. 양변 적분한 애가 x에서 2x에 t, f, t, dt 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것까지가 과연 보일까? 뭐 그 전까지 이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뭐냐면은 이 전에 문제는 이렇게 힌트를 좀 줬거든. 이렇게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이 문제도 힌트를 줬어. 어떻게 줬냐면 문제에서 계속 x의 fx를 언급하고 있거든. 얘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에 대한 적분을 만들어라 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하여튼 조작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라 이제 그런 의도입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조금은 납득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9번 한번 봅시다. 29번. 자, 29번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해 정의죠, 정의. 이해 정의에 대한 문제를 또 이렇게 약간 고난이도로 냈는데, 이해 정의는 그냥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개야. 구조가 얘가 0으로 가면 1 더하기 네모에 네모분의 1. 그 다음에 네모가 무한대가 되는 그 상황도 있죠. 1 더하기 네모분의 1 분의 네모. 딱 요 구조 딱 두 개를 배웁니다. 그래서 대충 1보다 조금 큰 거를 무한대로 돌리는 거랑 말 그대로 여기도 1보다 조금 큰 애를 무한대로 돌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결론이 2가 되는데 실제로 여기 1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1 다른 숫자도 아니고 2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이런 것도 안 되고 무조건 1이 붙어야 돼. 그래야 이게 2라고 하는 정의로 들어가.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게 2의 정의로 들어가면 1을 생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1을 생성하는 게. 그래서 뭐 너희들 내신 문제 같은 거 볼 때도 2에 대한 정의로 들어가면은 여기 뜬금없이 코사인 뭐 x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이걸 강제로 생성을 해야 돼요. 없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이거에 대한 구조의 역수를 코사인 x 빼기 1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갖고 강제로 만들어줘야 돼. 이제 그런 조작에 대한 부분을 배우게 돼. 하여튼 이것도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의 tx의 전체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인데 그래서 이거를 알면은 그냥 1 더하기 그냥 ax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이제 제어를 해주기 위해서 문제에서 그래도 f0은 양수다라고 이렇게 좀 잡아줬어요. 그래서 fx는 ax 더하기 b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결론은 b가 1이야. 이게 구조가 되려면 b가 1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따지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0이 중요한 이제 조건입니다. 0이면 이게 이제 그냥 b가 되죠. 그 g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g0이라고 하는 애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g0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요놈은 이제 tx니까 f의 tx라고 하는 거고 별거 없어요. tx 더하기 b에 이제 x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여기 b가 들어가 그냥 b에다가 마이너스 t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도 바꿔서 b분의 1에 t 이렇게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극한이라서 0 플러스도 있고 0 마이너스 두 개의 값을 다 따져줘야 돼요. 0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t가 되면은 뭐가 이상하나? t분의 1 t분의 1이면 이게 무한대가 되고 그치? 이게 0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이게 두 개에 대해서 그래서 이 b분의 1이 그러니까 b가 1보다 크게 되면은 여기가 이 자체는 이제 b분의 1은 1보다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데 b분의 1에 잠깐만 아니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보다 헷갈리네 또 잠깐만 b가 1보다 크면 이게 어차피 0의 마이너스 쪽에서 오면 마이너스니까 괜히 바꿨구나. 그럼 b의 마이너스 t분의 1에서 다시 해야지. 원래는 b의 마이너스 t분의 1인데 자, 이쪽을 먼저 가봅시다. 0 플러스가 되면 t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b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만약에 b가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이 되면 여기서 b의 2분의 1이 1보다 크게 되고 1보다 크면은 얘가 b의 무한대가 되죠. b분의 1에 b분의 1 무한대가 되는데 이게 1보다 큰 애를 무한대로 가면 발산을 해봐요. 하여튼 문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가 이제 1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무한대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1보다 큰 쪽에서 또 발산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b가 1보다 작아도 안 되고 b가 1보다 커도 안 되니까 b가 1이 돼. 이제 그런 이제 힘든 과정을 거쳐서 b가 1인 걸 찾아내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2에 대한 정의를 알면은 b가 1인 거를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좋은데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이 나왔으니까 at x에 여기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그럼 여기는 0으로 가는 거니 이제 이 모양꼴을 이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axt 분의 1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ax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얘가 2로 바뀌죠. 2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이제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애가 이제 2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래서 a가 2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하여튼 뭐 이해 정의를 가지고 이제 어렵게 문제를 낸 거로는 또 독특한 형태라서 요런 이제 공부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공부를 많이 못했던 이런 영역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챙겨놓읍시다. 근데 뭐 정의대로 일단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30번? 30번도 이것도 뭐 잘 찍으면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라. 자, 일단 뭐 봅시다. 30번도. 자, 30번. B1이 일단 이렇게 4배 관계가 있대요. 공비가 0이 아닌 두 등비 수열인데, 이것도 마지막에 이제 뭐 보시면 CN이 일단 셋 중에 하나야. AN과 1과 BN 중에 선택을 하는데 작은 걸 선택해야 되고, 하필 요 놈은 이제 AN과 BN이 같을 때야. AN과 BN이 같을 때는 1이 선택이 됩니다. 작은 애를 선택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AN과 BN이 좀 싸워줘야 되는데, AN과 BN을 그냥 뭐 정리를 해. 3, 4, 5 어디까지 들어갔지? 5 5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조건들을 잘 따져줘야 되고, 여기서 C1이 B3과 같은데 8이 되고, C5가 그 다음에 B5 이런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AN이 CN을 만족하는 이 N이 1과 3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CN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AN과 같을 수도 있고, AN보다 작을 수도 있고, BN, 요 놈은 모르겠어요. 뭐 요런 상황에 대해서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는 성립해야 되는 거지. 그랬을 때 CN이라고 하는 게 요 AN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냥 뭐 일단 등호로 먼저 푸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충 보니 마지막에 구하는 애가 시그마의 무한대 절대값 CN이야. 그러면 일단은 뭐 공비 입장에서 우리가 꼴을 찾아야 된다면은 음수 공비가 분명히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만 음수일 수도 있고 전부 다 양수인 경우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걸 잘 찍으시면 돼. 자, 일단 C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B3이 8이야. 여기가 8부터 시작을 하네요. B3이 8인데 이게 C1이 8이라는 얘기는 이게 B1이 8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비가 분명히 이제 이게 뭐 CN 이게 수렴하려면 이제 공비라고 하는 애가 당연히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황이 돼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 되어야 되니까 얘는 뭐 절대로 이렇게 B1이 될 수는 없고 여기 A1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값이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B1도 아니니까 여기가 이거 8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게 추적하듯이 하나씩 찾아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됐습니다. 이거 성립하는 거 1. 1을 집어넣었을 때 A1과 CN이 같아지는 상황이 돼. 3을 집어넣었을 때도 이게 같아져야 되는데 다른 조건 없나? 5를 한번 이제 공략을 해볼까? 5를 공략을 여기 요거는 이제 썼고, 요거를 C5랑 B5랑 이게 같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C5랑 B5가 같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C5라고 하는 애가 이게 1이 되거나 A5가 돼야 돼요. 그치? 근데 A5가 되면 안 돼. 요거 때문에. 1, 5. 5가 안 들어가 있다고. 3까지만, 1, 3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돼요. 무조건.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CN이 1이 돼야 되는데, 요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아직은 무슨 값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조건이 있구나, 이거. 이게 있으면, 여기가 4배가 되니까 여기 32가 되네요. 그럼 공비가 나오는 거지. 여기 2가 되네. 그럼 여기도 2가 돼야 되고. 일단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나온 거야. 여기 4가 당연히 될 거고. 이제 공비가 양수냐 음수냐로 이제 대충 한 2번 정도만 두들겨주면 됩니다. 공비 나왔어요.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그거는 잘 때를 찍으면 되고 해보세요. 뭐 요 정도 이제 방향 잡아줬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그 꼴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 A, 아래, N, 101 여기에서 초항과 아래 계속 집중을 하시면 보이게 되니까 이걸 막 너무 겁먹어서 못 풀거나 하지 마시고 최대한 해보세요. 건드리면은 뭐 그냥 잘만 찍으면 수능은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뭐 요 정도 합시다. 아이고.